그러면 분야별로 PD는 어떤 PD들이 있을까요? 드라마를 찍는 PD가 있을 거고, 라디오 스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있을 것이고, 다큐멘터리 PD가 있을 것이고, 라디오 시사교양 같은 아침 방송에 나오는 시사교양 PD가 있을 것이고, 또한 특수 전문 영역 PD라 그래서 일기예보, 의학 전문, 또 과학 전문 PD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 PD들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골프, 다양한 그 스포츠 관련해서 중계하는 그런 PD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 PD가 있는데, 뉴스는 다 기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앞에 나와서 모든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하지만, 그 뒤에 그 기자들이 그 자기의 그 리포팅 능력을 받쳐주는 거는 뉴스 PD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스 PD를 하고요. 편성 PD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방송을 한다고 치면 아침 6시에는 어떤 방송이 들어가고 6시 반에는 뭐가 들어가고 7시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표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슈퍼마켓 가면 뭐 식품 코너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과자 코너가 있고 뭐 이게 다양한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편성 PD도 그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시청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편성 PD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 PD라 해서 MD라 그래서 주조정실이 있습니다. 그 주조정실에서는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 모아져서 이 뭐 관악산이나 남산으로 송출되는 최종 단계인데, 요 프로그램을 이제 뭐 광고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정시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운행 P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보면 그 첫 번째 그 뉴스의 기준이 시대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파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하는 게 뉴스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란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 또 사실에 기반한 관심 뉴스여야 된다. 이것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뉴스 보도다. 그 다음에 그 뉴스는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소재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주제 선택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진실이 팩트 위주의 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스의 역할은 뭐냐? 의제 설정 기능, 주제 설정 기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 감시 기능도 갖고 있다. 문화 발전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 교육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기자 중에는 일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을 일반 기자라고 하면 스포츠 분야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스포츠 기자, 그 다음에 스포츠 기자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반 기자랑 팀을 이뤄서 늘 같이 옆에서 영상을 생산해내는 촬영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에는 의학, 그 다음에 기상, 과학 분야의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방송 기자의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그 주제를 살펴보고 현상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균형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게 기자의 준비의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동료 스태프들과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능력, 그게 소통 능력이죠. 또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겁이 없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장르별로 따져보면 교양 작가가 있고, 드라마 작가가 있고, 버라이어티 쇼 작가가 있고, 코미디 작가가 있고, 시트콤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적인 요소와 개그적인 요소가 합쳐진 프로그램을 시트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든지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작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날에 일어났던 일, 그 속보로 들어온 얘기들을 단시간에 종합해서 관련 인사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전화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인데, 굉장히 이게 그 일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쌓이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음악 작가는 그 시사 프로그램 작가에 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악 작가들의 또 고민은 대중음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또 대중들한테 접합점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 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들이 하는 일은 PD와 공동 기획 및 구성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또 그것이 좋다 그러면 또 그 수용되기도 하기도 해서 작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뭐 PD들이 출연자 섭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개는 이제 작가들이 출연자 섭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PD랑 같이 아이템 발굴을 한다든지 아이템 선정을 한다든지 아이템 취재를 한다든지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의 구체적인 업무는 촬영 구성안, 이제 기획이 끝나고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을 간다. 그러면 이제 남산에 가서 뭘 찍을 건지, 남산에 가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촬영 동선을 가지고 찍을 건지, 사람들하고는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주제로다 이 하나의 그 주제를 유지할 건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구성안을 만들어야 되고, 다 찍고 왔으면 또 거기에 필요한 내레이션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뭐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거 보면 내레이션 원고 아주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작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대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찍은 것과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를 이제 결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스튜디오 대본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 대본 점검 및 수정을 PD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완성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및 의견 수렴, 평가 과정까지도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자질이 뭐가 필요한가? 창의적인 기획, 구성, 집필 능력, 또 순발력, 그 다음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무한 체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체력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도 농담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질을 들라 그러면 정확함과 꼼꼼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뭐 어떤 분야군 간에 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 구분은 메인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작가는 이제 PD랑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그 방송 일을 하는 그 협력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 작가는 이제 꼭지 작가라고도 부르는데, 그 하나의 뭐 5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템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의 아이템마다 작가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을 서브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서브 작가는 자료 조사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또 꼭지 작가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하면서 그런 경험이 쌓여지면 나중에 메인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관련 직업에서 그 진로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의 얘기나 전문가들이 많이 경험한 경험담, 그 다음에 현장 방송인, 인터넷, 관련 수직을 통한 정보 수집이 1차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자막 넣고 혼자서 자기가 송출하는 것까지 유튜브를 이용해서 다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가 방송을 축약시켜 놨다 그럴까요? 그런 그 하나의 방송국의 시스템을 줄여놓은 작은 스몰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도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방송국은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유튜브는 이제 개인의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스쿨 리포터라는 그 체험 학습이 있는데요. 요거는 학교 현장 소식을 실제로 그 리포터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을 취재하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그 학습이나 그다음에 학교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특한 그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 그다음에 그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그 학생의 눈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현장을 찍어내는 거를 스콜 리포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송국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해본다든지 카메라를 다뤄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제 편집 기능을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할놀이인데 내가 아나운서도 해보면서 아나운싱도 해보고 리포터, 기자 역할도 해보고 내가 연출하는 프로듀서 역할도 해보고 하는 역할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규칙적인 독서예요.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방 표시가 안 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잠재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거, 뉴스에 대한 뉴스 방송을 많이 보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들어오기 위한 그 보편적인 과정은 1차 서류 전형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 성적, 공인영어 성적, 한국어 능력 시험. 뭐 대개는 이 네 가지를 서류 제출을 해서 1차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직무 지식을 평가하고 논술이나 작문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쓴 그 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실무 역량 평가라고 해서 수행 평가. 실제로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했나 하는 그런 수행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2박 3일씩 저 외곽에 있는 콘도 같은 데 들어가서 단체로 팀을 짜서 토론도 활발하게 하고 거기서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식의 그
토론을 나누고 하는 거를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수행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4차 최종 면접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제 뭐 임원급들의 면접이 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정이 되면 최종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쭉 방송 관련 직업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물어보면서 질의응답하면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못 만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방송 관련 직업을 꿈을 꾸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룰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열정만 갖고 도전의식만 갖고 있다면 미래의 방송인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과 관련해 갖고 실제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방송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홍보 쪽으로 가게 되고, 대기업의 언론 홍보 담당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도 많이 맡게 되고, 자체적으로는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사내에 방송을 하기도 하고, 사내 방송 담당자로 가기도 하고, 곁들여서 출판까지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방송인으로서 자기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역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연출자의 역량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연출자의 역량과 능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태프들의 수준이 높아질 때만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방송국에는 PD,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부서에도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 방송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 방송인을 꿈꾼다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